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로 미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오늘 만들 화면이고요.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코드가 이제 미로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게 지금 내가 코드가 되어서 보는 1인칭 시점의 카메라예요. 여기 또 이렇게 있네요. 2분 안에 미로를 모두 빠져나가야 되고요. 2분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면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길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암석은 한번 먹지 않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오른쪽에 한번 붙어서 지나가 볼까요? 획득하지 않고 이게 도착지까지 이렇게 도착을 하면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화면이 커서 안 보이는데, 이 친구가 암석을 3개를 먹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보이나요? 암석을 3개 이상 얻어오도록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는 반드시 이렇게 암석을 3개 이상 먹은 다음에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지만이 게임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코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나요? 코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월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만들 프로그램이 미로 게임이었어요. 미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지형이 조금 더 커야겠죠. 그래서 지형을 먼저 늘려야 되는데, 지형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메뉴는 바로 이 아래 보이는 지형 도구였어요. 지형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칸을 늘릴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한 번에 좀 크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월드를 조금 축소해 볼게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한 번 내릴 때마다 점점 지형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지형의 미로의 땅을 먼저 고르세요. 선생님은 약간 대리석 느낌의 23번을 미리 골라놨고요. 옆에 보면은 살짝 분홍,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쳐 있는 거 보이죠? 우리 친구들도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서 바로 엔터를 누르면 해당하는 지형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늘리려고 하면은 기존 했던 방식과 다를 게 없죠. 이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줄 거예요. 브러쉬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는 화살표, 마우스에, 아니 키보드의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만한 정도의 내가 지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보이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미로가 될 땅은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로 찾기 할 때 보면은 미로가 뭐 나무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또 뭐 담벼락 같은 걸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미로를 만들어 줄 건데, 미로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지형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패스 도구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을 모두 해보도록 할 거예요. 2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기 전에 하는데, 내가 2가지 방법을 다 해보고 완성 작품은 편한 걸로 만들어서 완성 작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선생님은 지형 도구를 이용한 걸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형과 담은 조금 구분이 지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지형 도구에서 담을 만들어줄 지형을 먼저 만들게요. 색 고를게요. 자, 선생님은 눈에 좀 띄게 이렇게 별 모양을 고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있는 지형과 똑같은 크기로는 만들 수가 없겠죠. 다시 브러쉬 사이즈를 작게 만들도록 할게요. 작게 만들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로니까 어떻게 되나요? 담이 조금 직선으로 그어야겠죠?
이 직선으로 긋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지형 도구에 보면 오른쪽에 브러쉬 타입이 있어요. 브러쉬 종류 중에서 사각형 브러쉬 말고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선형 브러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사각선형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할 때는 엔터를 누르면 돼요. 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는 이렇게 조금 똑바른 길을 만들기 편하게 만들어진 지형 도구예요. 이렇게 다음으로 만들 곳을 구획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미로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시작할 곳과 끝이 있으면 이 시작할 곳에서 끝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뚫려 있어야 돼요. 그쵸? 뚫려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미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내가 선을 이렇게 직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대각선으로 잇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대각선으로 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위에서 살펴보면 내가 여기서부터 스타트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갈 때 길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길을 반드시 한 개의 길 정도는 미로의 길을 만들어 주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조금 한 번 더 축소를 할게요. 축소를 한 다음에 자, 이 지형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줄 거예요. 미로와 지형을 같이 올려줄 거예요. 올리면 지형 전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사용했었죠? 바로 지형 도구 옆에 있는 올리기 내리기라는 걸 이용했었어요. 올리기 내리기를 이용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올릴 거라서 어떻게 되나요? 지금 브러쉬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브러쉬를 또 이제 크게 키워줄 거예요. 키보드의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체가 브러쉬 안에 들어오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 올려줄게요. 내가 얼만큼 올려가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스페이스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보면서 요만큼 올릴 건지 내가 더 올리고 싶으면은 더 올려도 좋아요. 자, 이렇게 올리고 나서 보니까 이러면은 그냥 미로가 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이 지형은 내려가고 담벼락만 남길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올리기 내리기에 보면은 지금 마우스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브러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맨 끝에 매직 브러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매직 브러쉬를 클릭을 한 다음에 땅이 될 부분, 가라앉아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지금 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클릭했으니까 올라가죠.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됐나요? 미로처럼 보이나요? 자, 이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만들었던 미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나요? 땅은 다 내려갔죠.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선택한 내리고 싶은 구간이 있으면은 내리고 싶은 걸 선택하면은 해당하는 지형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땅을 선택을 했으니까 땅을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얘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올라가요. 그렇지만 얘는 어떻게 된가요? 안 올라가죠. 왜 그래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미로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지형 도구의 위치에서 지형 도구를 내리는 게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됐나요? 여기까지 하면은 지형 도구를 이용한 미로 게임의 화면을 미리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패스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패스 도구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땅은 필요해요. 지형은 있어야 되니까 지형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어떤 모양을 택할지 먼저 골라주세요. 왼쪽이라는 좀 구분되는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크기의 지형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패스 도구를 이용할 거예요. 패스 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형 도구가 아닌 패스 도구를 클릭을 해야겠죠. 패스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먼저 한번 테두리를 한번 쭉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이어주면은 굉장히 쉽게 담이 만들어질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패스 도구를 이용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쭉쭉 그리면 물론 깔끔하게 그릴 수는 있는데 내가 중간에 노드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가 이 선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드를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얘를 보면은 이렇게 노드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보이나요? 그러면은 노드를 나중에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노드 전체의 모양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부분은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노드들이 모두 길이 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워주도록 할게요. 전체를 다시 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노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노드를 연결할 때는 조금 좁은 간격으로 한번 연결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바늘질 하는 것처럼 띄엄띄엄띄엄 조금씩 내가 이제 이동을 할 구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래야지 나중에 이 노드 사이를 추가하기 위해서도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길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분리하기라는 걸 이용해서 추가는 할 수 있는데 그 분리하기 자체가 노드와 노드 사이의 중간쯤에 나타나요.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은 당연히 이 중간에서 끊어야겠죠. 그러면 나는 이쪽에 가까운 노드를 추가하고 싶고자 할 때는 긴 노드에서 여러 번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는 먼저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노드는 같은 걸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SC를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노드가 전체가 연결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드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화면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 노드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주변이 노랗게 보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눌러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은 노란색 모든 점들이 다 동시에 불이 들어왔죠. 얘는 모든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드와 노드 사이에 화살표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죠? 얘가 이 지점이 바로 노드와 노드를 분리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가요? 다 노드와 노드 중앙에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노드를 길게 그어 놓으면은 이 노드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드를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쯤에서 노드를 추가하고 싶어도 여기선 추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선 중앙쯤 와야지만 이렇게 분리하기가 나타나고 또 중앙에 와서 분리하고 중앙에 와서 분리를 해야 돼요. 이래야지만 이 노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노드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내가 여기다 노드를 추가한다고 해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볼까요? 하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니까 어떤가요? 마지막에 누른 애만 이렇게 돼 있죠. 기존 노드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드를 조금 더 여러 번 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얘는 전체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Shift만 누르면 돼요. 한 개의 노드 위에서 불이 들어왔을 때 잘 안 보이네요. 배경이 노란색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한 개의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는 게 볼 수 있고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지우기를 할게요. 자, 지형이 너무 조금 노란색이어서 잘 보이질 않네요. 그쵸? 이런 지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를 다시 플러스를 조금 크게 해서 자, 패스 도구를 선택하고 자,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나요? 이렇게 이래서 이제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미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기존 노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노드 추가하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길을 만들면 되겠죠. 다 만들었으면 여기서 ESC를 누르면 하나의 노드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연결한 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Shift를 누르면 다 볼 수 있죠. 어떤 지형을 선택해도 이게 자꾸 노란색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저 검정색을 선택해 볼까요? 자, 이제 패스도가 잘 보이나요? 자, 이제 조금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미로를 만들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길을 처음에 뚫어지는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길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다 보니까 여기 조금 막아주는 구간으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노드를 이제 길처럼, 미로처럼 담벼락을 쭉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드 하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 자, 모든 노드들이 다 올라와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은 타입 변경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 타입 변경을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을 했더니 어떤가요? 도로처럼 만들어졌네요. 여기서 우리는 담벼락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다른 타입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안 되겠고요. 타입 변경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담벼락이 올라올 수 있는 타입으로 한번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노드를 놓고 이렇게 키보드의 위아래를 놓으면 돼요. 오른쪽을 이용해서 타입 변경을 선생님처럼 아까처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 하나를 선택하고 Shift를 누르면 전체 노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위아래로 누르면은 다양한 타입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담벼락처럼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런 길을 선생님이 선택을 했어요. 자, 한번 보면은 어떤가요? 담이 좀 낮죠? 얘를 좀 높여줘야겠죠? 다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높이를 조절하면 돼요. 높이를 얼만큼 조절할까요? 한 4 정도까지 올라오게 할까요? 자, 요 정도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미로 내에서는 길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노드를 좀 비워야겠죠? 이 구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우기를 누르면 요만큼 구간이 사라졌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스타트 할 지점의 중간 부분을 클릭을 해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아까 화살표 같은 애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우기 하면은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스타트 지점으로 하고 여기는 종료 지점으로 하면은 우리 코드 친구가 이렇게 길을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보고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만들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지형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패스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은지. 자, 패스 도구를 이용했다고 해서 이 노드들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패스 도구들의 노드들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담을 이룬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지형을 한번 만들어서 미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두 지형을 완성했나요? 선생님은 패스 도구를 이용한 걸 하기 위해서 패스 도구만 남기고 나머지 옆에 있었던 지형은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배경 화면이 까마면 이제 코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배경 화면도 지형도 조금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인공 누구로 할까요?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코드를 이용하도록 할 거예요.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야겠죠.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이제 오브젝트 도구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오브젝트 도구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추가할 수가 있죠. 우리는 코드 친구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가지고 여기서 코딩을 할 건데 코드를 이동을 시켜야겠죠. 우리 이제 이동하는 것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죠. 무엇을 눌렀을 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누를 때 이동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when에 키보드의 어떤 거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해라. 어떤 거죠? 이동을 해라. 근데 코드가 좀 느리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빨리 한 번 더 해줄까요? 빨리 3번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빨리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미로를 전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암석도 먹어야 되지만 60초 아니 120초 2분 이내에 미로를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2분 이내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2분이 지나면 게임이 종료가 되겠죠. 자,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이라는 시간은 뭔가요? 타이머가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랑 똑같죠. 그래서 2분 타이머를 줄 때까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when에서 타이머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타이머를 하는데 몇 분 한다고 그랬죠? 2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분에 대한 게 없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덜을 누르면 덜을 눌렀는데도 어떡한가요? 60초가 제일 길고 2분은 없어요. 2분이 되기 위해서는 몇 초가 있어야 되죠? 120초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60을 한번 누르면 이게 1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를 다시 더 누른 다음에 초를 추가해 주면 요 합친 초가 이제 2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내가 원하는 초가 여기 타일에 바로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초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분 동안에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게임을 끝내는 거죠. 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게임을 어떻게 해라? 끝내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2분 이내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요. 그쵸? 2분 이내에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미로 찾기를 할 때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미로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지나가나요? 미로의 담이 우리가 길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지금 어떤 건가요? 우리는 코드와 함께 전체 지형을 내려다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코드처럼 돼서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카메라의 시점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프로그램을 가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항상 1인칭 시점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원할 때만 1인칭 시점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할 때 1인칭 시점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1인칭 시점이라서 선생님은 숫자 2를 누르면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되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숫자 2를 눌렀을 때 1인칭 시점이 되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키보드에서 무엇을 눌렀을 때 숫자 1이었죠. 그럼 어디에 해당될까요? 바로 여기 숫자에 해당되겠죠. 숫자 2를 눌렀을 때 뭐해라? 여기 보면 사진 보이죠? 사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여러 가지 시점이 있어요. 1인칭 시점은 내가 즉 코드가 돼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면은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누르고 숫자 1을 선생님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이 코드가 돼서 이렇게 담이 있고 길을 알 수가 없게 되었죠. 자, 요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미로 찾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생길 때도 있겠죠. 아, 나는 전체 길을 잠깐 한번 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길이 막혔어요. 그죠? 근데 내가 전체 길을 보려고 1을 다시 눌러도 바뀌지가 않아요. 왜? 1은 우리가 1인칭 시점으로만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해도 되고요. 아, 나는 그래도 조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내가 위에서 지형을 내려다보면서 길을 좀 찾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하면 돼요. 자, 프로그램을 넣었을 때 똑같은데 이번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따라가는 카메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1처럼 얘도 키보드의 스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스페이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문자에 있을까요? 문자나 숫자는 아닌 것 같죠? 심볼에 있을까요?
그런데 심볼에는 이런 게밖에 없어요. 얘는 소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에 스페이스 바라는 키가 있으니까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사진에 내가 따라가기.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한 것처럼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숫자 1을 누르면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다가 선생님이 지금 스페이스 바를 눌렀더니 어떻게 되나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 시점을 바꿔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 게임을 진행을 조금 해야겠죠. 그냥 게임을 진행을 미루만 찾아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암석도 몇 개를 먹어야지만 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에 암석을 추가해야겠죠.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고 여기에 보면은 바로 암석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암석을 눌렀더니 암석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이 중에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암석을 하나 놓도록 할게요. 암석을 모두 3개 이상 먹어야 되도록 해야 되니까 얘를 5개를 만들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이 있었죠. 우리 5개의 위치를 적당한 곳에 한번 숨겨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코드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 암석에 닿았을 때 암석을 가지고 가야겠죠. 그거에 대한 사과 먹기 코드랑 비슷하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뭐죠? 암석을 어떤가요? 암석에 딱 부딪혔을 때, 그쵸? 부딪혔어요. 누구한테? 암석한테 부딪혔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암석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도 지금 없죠. 그럼 더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암석이 나와요. 암석을 누르고 암석을 부딪혔을 때 뭐를 하니까 얘를 가지고 사실은 획득이라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획득을 이용하면 이렇게 뭐 집어넣다 내려놓다가 있는데 획득을 이용을 하면은 이 코드가 암석을 계속 들고 다녀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개수에 한계가 있겠죠. 2개 이상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획득이라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먹다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먹을 거예요. 무엇을 먹죠? 그것이죠. 여기에서 이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왼절에 있는 뭔가에 부딪히는 오브젝트를 가지고 그것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뭘 하죠? 몇 개를 먹었는지 알아야겠죠. 그럼 점수라는 걸 이용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했을 때 뭐를 한다? 점수를 올려줄 거예요.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뭐죠? 그러니까 점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 있겠죠. 게임을 클릭을 하고 내가 점수를 올릴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점수를 할까요? 자, 우리 이번엔 빨간색 점수를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점수를 몇 포인트씩 올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에 가서 내가 몇 점인지 라는 거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얘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죠? 얘 종속되죠. 암석에 부딪혔을 때 먹을 때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죠? 이 마우스로 왼쪽으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밀어주면 얘랑 얘는 같이 움직여주는 애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할 건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몇 개의 암석을 먹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지금은 숫자만 나오죠. 얘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월드 설정을 가갖고는 아래쪽으로 쭉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점수 표시가 있었죠. 지난번에는 흰색으로 했었고 이번엔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걸 할 거예요. 지금은 스코어보드라고 해서 점수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엔 라벨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획득한 암석수 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ESC를 누르면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획득한 암석수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한번 가서 암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암석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종료 지점에 얘가 암석을 몇 개 먹었는지 몇 개 체크를 해야 되가 필요하겠죠. 걔를 뭐를 이용할 거냐면 오늘은 공장이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 추가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공장은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 성 모양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공장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공장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상단에 공장이 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공장의 뒤를 보고 있으니까 약간 회전을 시켜서 앞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금 회전을 시켜서 코드를 바라보도록 하고요. 자, 공장에다가 이제 조건을 줘야겠죠. 어떤 조건을 줘야 할까요? 암석을 몇 개 먹었는지를 일단 체킹을 하는 조건을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가 이렇게 왔을 때, 공장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를 먼저 해줘야겠죠. 그거를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건데, 공장에 도착했다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공장에 도착했으니까 공장이랑 딱 만났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딪히다를 이용할 거예요. 공장의 입장에서 누구랑 부딪히는 거죠? 바로 코드랑 부딪히는 거예요. 자, 코드랑 부딪혔을 때 뭐를 해야 되나요? 얘는 현재 점수가 몇 점인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점수가 몇 점일 때 3포인트보다 낮으면 암석을 3개 이상 먹고 와 라고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암석을 3개 이상 먹었을 때는 게임 승리라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나눠야겠죠. 왜는 뭐죠? 포인트 점수가 3점 아래일 때는 말해라. 그 되겠죠. 그러면은 왜네 점수 얻다에서 어떤 점수였었죠? 우리 지금 아까 전에 빨간색 점수를 하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빨간색 점수가 어쩔 때 비교를 하겠죠. 점수랑. 어떤 비교를 하냐면 얘가 지금 같다, 같지 않다, 뭐 크거나 작다, 작거나 같다 다 있는데 요 표시가 뭐뭐보다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뭐보다 아래인 거냐? 3포인트. 왜? 암석을 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가 1포인트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3개를 먹으면은 3포인트 이상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있는 3포인트 아래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을 하는 거죠. 말하다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뒤에 보면은 여기 바로 보이나요? 바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액션에 들어가 있어요. 액션에 보면은 여기 바로 말하다가 보이죠? 말하다가 보이면 아까 전에 실행 화면에 봤던 것처럼 공장에서 뭐 3개 이상 먹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을 3개 이상 먹도록 해 라고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코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눌러서 안쪽으로 조금 밀어줄 거예요. 자, 똑같은 조건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는 승리하는 조건이죠. 마찬가지로 웬에서 점수를 얻었어. 어떤 점수? 우리는 기록한 빨간색 점수를 얻었는데 이거랑 비교를 할 거야. 어떤 비교? 몇 점보다 큰지 볼 거야. 그러면은 포인트에 3포인트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게임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게임에서 여기 승리할 거야 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딪혔을 때 판단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먼저 암석을 전부 다 먹지 않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선생님이 1인칭 시점으로 하면은 조금 더 느린 것 같아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서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다 만든 다음에는 1인칭 시점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더니 얘가 뭐라고 말하죠? 암석을 3개 이상 먹도록 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이 잘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암석을 먹으러 가볼까요? 암석을 먹고 우리가 지금 2분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쵸? 2분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게임 끝나죠. 자, 2개 먹고 마지막 하나가 어디잖아요? 가까운 데 있네요. 자, 여기로 가서 이렇게
3개를 먹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빨리 가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장까지 오면은 이렇게 게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간단한 게임이죠.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보다 패스 도구만 조금 사용했을 뿐인데도 여기 이렇게 자원 표시계가 조금 많이 차 있는 게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기다가 다른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거를 좀 추가해서 이렇게 나무 아래에 있어 라고, 나무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얘는 뭐를 했을 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코드가 가까이 오면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드가 보는 거예요. 누구를. 코드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옵션을 보는 거예요. 코드가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을 때 얘는 이렇게 나무 근처에 암석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장을 하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조금 숨겨놓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그쵸? 가까이 갔더니 나무 근처에 암석이 있었죠. 부딪히기 전부터도 얘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근처까지 가면 이렇게, 그쵸? 부닥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무 근처에 암석이 있어 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암석 같은 거를 조금 다른 오브젝트에 숨겨놓고 그 오브젝트에 힌트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미로 게임을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원 표시계가 빨간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지형도 더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